안녕하세요, 장쌤입니다. 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. 배포일자가 2021년 2월 1일 2일자로 발표한 내용인데요. 주택증여 관련 변칙적 탄류 혐의자 1822명에 대해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라고 했고요. 이제 예전에는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세무조사를 많이 나갔는데, 지금은 이제 취득이 아니라, 그러니까 취득 이전이나 아니면은 취득 이후에 보유기간, 그때까지도 세무검증을 실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, 이 주택을 증여하는 추세는 거스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. 왜냐면은 세무사인 저도 만약에 다주택자다라고 했을 때 저도 증여 먼저 고민을 할 것 같기는 해요. 훨씬 유리하니까요. 이거는 취득세율을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늘색 봉이요, 주택 증여 건수예요. 2010년부터 2020년까지.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주택 중에 아파트를 나타내는 건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5만 건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는 15만 건 정도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. 15만 건이 되게 적은 것 같잖아요. 이 15만 건이 어느 정도냐면요, 그 송파의 헬리오시티 아시죠? 거기가 9,000세대에서 한 10,000세대 정도 되는데, 그거의 15배의 규모가 1년 안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송파구에 있는 그냥 아파트가 전부 다 증여가 일어난 거예요. 1년 동안.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분당에 있는 아파트 전체가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. 그러면 정부가,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번에 증여에 대한 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어떤 것들을 나갈 거다, 그리고 지금 어떤 것들을 나가고 있다라고 8가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. 그 사례들을 한번 보실 건데요. 총 8가지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내용도 있고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 건데요. 첫 부분에는 좀 아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고요. 마지막 끝부분에 가시면은 좀 내가 처음 봤던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끝까지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림을 제가 그린 게 아니라요, 이건 국세청이 그려준 거예요. 부친이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했겠죠. 그리고 또 부친이 재차 주택을 증여합니다.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했겠죠. 그럼 이거는 10년 안에 이루어졌다면 두 개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각 증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과소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추징이 일어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케이스는요, 부친이 부담부 증여로 자녀 A한테 금융기관 채무를 엎어가지고 증여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채무를 같이 증여를 하다 보니까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고요,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잖아요. 근데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 채무에 대해서 부친이 이자 및 원금을 상환을 계속 해줍니다. 그럼 이건 보유 단계에 대한 세무조사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대출금 상환한 금액, 이자 금액, 이런 것들을 봐서 이거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전체가 증여다라고 해서 증여세에 대해서 과소신고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와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고요. 그 세 번째 케이스는요, 남편이 배우자한테 전세계약이 들어있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됩니다. 이랬을 때 그럼 이제 이 배우자가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아파트를 증여를 받은 거겠죠. 그럼 그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 이 배우자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이 부부가 월세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 세입자를 전세 보증금을 그러니까 돌려주기로 한 거죠. 근데 그 돌려줄 때 배우자가 돌려주지 않고 이 남편 소득으로 이거를 보증금을 대신 반환을 하게 됩니다. 그랬을 때는 이 보증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을 하거든요. 꼭 재산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빚을 대신 갚아줘도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추징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번은 이제 부친이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를 했고요. 그리고 모친이 자녀한테, 그러니까 동일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를 한 거죠.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합한다고 했는데, 이 10년 동안 합하는 게 아버지 5천 따로, 뭐 어머니 5천 따로, 이게 아니라 직계 존속은 10년 동안 다 합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직계 존속 다 합해서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게 5천만 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각각 신고하다 보니까 세율이 되게 낮았겠죠. 그렇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서 증여세를 추징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는 뭐 내용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.
이것도 되게 쉬운 건데요. 모친이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합니다. 부하니까 이게 뭐 유치원생 같은데 어린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, 이때 증여를 할 때 유사 매매 사례가,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,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증여세 과소 신고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. 이런 부분까지 잡아내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. 부친이 있어요. 부친이 대형마트를 하고 있는데, 이거 법인이었나 봐요. 법인이었는데 뭐 손님이 뭐 카드를 긁거나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 노출이 돼 가지고 다 매출 신고를 했는데,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현금을 많이 주시거든요. 현금 영수증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고, 그런 현금들을 차곡차곡 열심히 모아서 매출 누락을 하고 그 현금으로 주택이나 아니면 분양권을 산 거예요. 그리고 그 산 주택이나 분양권을 자녀한테 증여를 한 거죠. 그래서 이 부친은 이 주택을 증여를 할 때 적법하게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똑바로 내고 다 제대로 한 거예요. 근데 과연 이 부친이 과거에 이 주택을 샀을 땐 도대체 무슨 돈으로 샀을까? 혹시 소득세를 탈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그 돈으로 사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증여 시점이 아닌 증여 이전 시점에 대한 이 부친 B의 사업소득 또는 이제 법인세 소득을 누락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겁니다. 이건 증여세 검증을 한 게 아니에요. 소득세나 법인세 검증을 한 겁니다. 이거 너무 무섭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나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요. 이분도 되게 똑똑하신 분 같아요. 그러니까 똑똑하다기보다 되게 정말 머리가 기발해요.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, 부친이 대출이 끼어 있는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.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집이 10억짜리다라고 했을 때 대출이 4억이 끼어 있으면 그럼 6억만큼 증여한 거겠죠. 그 4억은 이 자녀가 나중에 자기 소득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자녀가 갚을 돈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부친이 걱정을 하다가, 그래, 그럼 저 집에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. 전세보증금 4억 원을 주고, 이게 영원히 0이 아니라요, 숫자 0이 아니라 동그라미거든요. 근데 이걸 4억이라고 가정할게요. 그래서 전세금 4억짜리를 주니까 아들이 그 4억 전세보증금을 받았겠죠. 그래서 그 4억 받은 4억 가지고 은행 대출을 갚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아들은 은행에 빚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세입자인 아버지한테 빚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나갈 때 그 4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돌려주지 않고 면제를 시켜준 거예요. 그렇다 보면은 그 빚 면제받은 부분, 그 보증금을 면제받은 부분도 증여인데 이거는 세무공무원이 모를까라는 생각에 이것도 탈세를 하게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세무조사 대상에 걸려가지고 추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번 사례는요, 부친이 자녀한테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증여를 한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자녀가 받았어요. 적법하게 세금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다 증여를 받았는데, 그 증여 받고 나서 이제 보유세라든지 뭐 아니면 취득할 때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자기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보유 기간 동안 아버지가 계속 내준 거예요. 보유 비용을. 재산세든지 뭐 이런 것들을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증여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도, 그러니까 보유 기간에 대한 증여 여부도 판단을 해서 증여세를 추징했다,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뭐 설명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가는 주택 증여 관련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요. 제가 뭐 이런 방법은 나가니까 이런 방법을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몰래 증여를 해가지고 탈세를 해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. 다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증여를 하시기 전에 국세청이 생각보다 정보가 방대하고 그들이 똑똑하구나 라고 좀 알고 계시고, 철저하게 내가 이게 합법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증여를 하시라고 오늘 강의를 좀 진행했습니다.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